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가운까지 또 이렇게 입고 딱 이렇게 강의하니까 유튜브에 제 이름이 윤재용이거든요. 하여간 뭐가 어디가 내가 아파. 그러면 윤재용을 치고 한 칸 띄고 병명을 치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깨가 아파. 윤재용 한 칸 띄고 어깨. 윤재용 한 칸 띄고 무릎. 뭐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정말 거의 모든 벽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유튜브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도움되게 뭔가를 가서 좀 이제 어르신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는 거가 하는 게 어떠냐.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쓱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나 이거 되게 궁금해요 하는 거 혹시 있어요? 그냥 내가 뭐 무릎이 내가 다 어떨 때 아파요. 뭐 예를 들면 뭐 무릎 언제 저거 하면은 여기 치료를 해요. 뭐 이렇게 나 어쩔 때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궁금한 것들이 뭐예요? 그냥 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한번 예, 말씀드리는데 예. 자고 가만히 멀쩡해서 자고 일어나요. 예. 일어나면 어깨가 아팠다가 웅생이를 이렇게 돌리지도 못하게 아프고 이 다리 하나에 번 수술을 했어요. 인공관절. 네, 인공관절 누르는데 그것도 조금 마땅치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완전히 닿질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성원다리 하나 있는데 네. 그도 그 다리도 그냥 느닷없이 그냥 아픈 거예요. 멀쩡해. 근데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발목도 그러고 그냥 뭐 어디라고 해서 느닷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서도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궁금한 것들이지. 이제 왜 갑자기 앞에 제가요. 그러면은 개괄적으로 한번 말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무릎이라 그냥 무릎 많이 아프니까 그 무릎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무릎이 이렇게 생겼어요 무릎이. 그쵸? 그 어머니들 그 병원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무릎하고 무릎 사이가 그렇게 간격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제 이것도 잘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릎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무릎이 뭐 어머니가 아시겠네 붙었다 이러면은 이렇게 생기면 수술하잖아요. 인공관절. 그렇죠. 간격이 하나도 없다. 그것도 좀 해달라고 해서 양쪽을 다 하려고 예. 그랬는데 이거 약간 저게 있다고. 아니 근데 잘 걸어 다니시는데 뭔 수술을 해? 이게 무릎이 이렇게 붙었다고 다 인공관절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붙었으면은 이게 이제 아이고야 말기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붙었냐 간격이 있냐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무릎을 보면요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뼈하고 뼈 사이에 간격이. 근데 여기 사이에 그냥 이게 간격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간격이냐면 연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연골. 소로 말하면 도가니. 예, 우리도 도가니가 있잖아요. 도가니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요 뼈를 요렇게 덮고 있는 요게 도가니예요. 도가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연골이면 방송 맨날 보면 연골에 무슨 뭐 3mm밖에 안 되는 연골을 가지고 평생 사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연골이 어떤 연골이냐면 요 연골이에요. 연골이 두 개가 있어요. 연골이 두 개가 도가니가 있고 관절 연골이라고 도가니가 있고 물렁뼈가 있어요. 물렁뼈가 그냥 방송에서 그냥 3mm라고 그러면 무조건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은 물렁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왜 차이가 나냐면 중요한 게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나는 무릎이 막 그렇게 썩지는 않아.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다니다가 슬슬 아파왔는데 한 3개월 전인가에 내가 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이고야 무릎이 그냥 막 움직이지를 못하게 갑자기 심하게 아팠다. 그거는 요거예요. 요거 물렁뼈. 그래서 이제 물렁뼈가 찢어졌는데 물렁뼈가 찢어지니까 병원에 가서 뭐 내시경으로 다듬었네 뭐하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내가 원래 1년 전부터 슬슬 아팠는데 3개월 전부터 슬슬 더 많이 아프고 막 이렇게 불편했는데 막 물이 차는 것 같기도 하고 뻑적지근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거예요. 이거 위에 거 연골. 그러니까 연골이 찢어졌네 뭐하네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게는 물렁뼈가 찢어져요. 근데 얘가 요 뼈 사이에서 쿠션을 해주거든 얘가. 그러니까 얘가 끊어지게 되면 이게 찢어지게 되면 이거를 다듬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제 중간에서 너플너플 거려버리면 움직이다가 떡 걸려가지고 아이고 힘 빠져 아이고 주저앉을 것 같아 하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듬어준다, 이제 꼬매준다 이런 게 요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연골들이 있거든요. 요 연골이 하얗게 있어야 되는데 요게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무릎에 이제 막 자극을 주고 막 물차게 만들고 그러니까 무릎이 뻑적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려고 그러면은 뭐가 아이고 빵빵하게 막 뻐근하고 터지려고 그러고 막 잠자려고 그러고 막 여기 묵적지근해가지고 막 잘 깨고 막 이러는 거는 요 도가니 때문에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게 문제가 될 나이는 이미 넘었어요. 이게 얘가 문제가 돼, 얘가 도가니가. 그래서 얘가 닳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연세가 지금 여기가 한 50세쯤 되시죠 다? 그렇죠? 아니에요? 네, 진짜 거짓말을 내가 하면은 이렇게 티가 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부분 60대 뭐 70대 이러실 거 아니에요. 80대도 있으시고, 그렇죠? 예. 90대 누가 90대? 90 넘었어요. 90. 어머니가 92시라고요? 네, 하나. 아, 근데도 이 무릎 다물러 못 걸어요. 일제 타고. 아하. 정정하셔 보이는데 그래도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무릎 때문에 그러신 거죠? 무릎 때문에. 여기는 멀쩡한데 그래요.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이게 90이 넘어가는데 이게 멀쩡할 리가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달아져가지고 이게 없다고 이게요.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연골이 천천히 요거가 문제가 되는 시기는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50대 정도 보통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빠르면 50대, 이게 60대, 70대, 80대가 보통 이게 문제가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얘는 이미 달아져 있는 상황일 거고, 이제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아요. 오늘도 저희 병원에 왔는데 어떤 남자애가 2주일 전에 뭐 딱 떨어뜨렸는데 여기가 삐끄덕해가지고 이제 계속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는 검사를 했어. 요거 검사를 했고, 그리고 어떤 바로 터치하고 어떤 나가시는 어떤 어르신이 한 달 동안 계속 무릎에 뭐가 막 뻑적지근하고 불편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요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이라는 거를 한다는 거는 여기가 다 달아져 있을 때, 그냥 다 없을 때 인공관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있다가 간격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당연히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엑스레이를 병원에 가서 딱 찍었다 그랬는데 요 간격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딱 3가지예요. 병원 가서 아니 어디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래요 선생님이? 그러면 첫 번째, 젊은 애들은 쌩쌩하다고 하지. 근데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뭐래요? 그러면 붙었대요. 이렇게 나왔던지 이거던지 아니면 관절기가 있대요 그래요. 하여간 관절기가 있대요라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하여간 도대체 뭔 관절기가 있다는 소리야. 관절기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1기, 2기, 3기, 4기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1기는 쌩쌩하고 누가 봐도 그냥 팔팔한 거, 4기는 붙은 거, 그리고 3기는 많이 좁아져 있는데 붙진 않은 거, 그리고 2기는 약간 좁아져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엑스레이 단계예요. 보통 단계를 얘기할 때. 근데 4단계가 되면 인공관절을 해요. 인공관절을. 근데 인공관절을 하는데 그냥 붙었다고 인공관절을 하느냐? 그러지를 않아. 그냥 붙어도 많이 안 불편하면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저한테 지금 제가 방송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예인분들 많이 다녀요. 지금 꾸준히 그냥 계속 다니면서 저한테 주사 치료하는 분들이 김영자 선생님, 엊그저께도 왔다 가셨고, 장미화 선생님, 가수 장미화 있어요. 그분 선생님, 그리고 코미디언 장미화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니는데, 이제 김영자 선생님도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 73세, 4세 되시고, 장미화 선생님은 78세 정도 되세요. 근데 그 두 분이 인공관절을 해야 돼. 하긴 해야 돼. 근데 문제는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인공관절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인공관절을 여기가 이렇게 인공관절 몇 년 가요? 인공관절? 지금 언제 하셨어요, 인공관절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이게 이제 옛날에 예. 차서가 나서 예. 여기다가 뼈를 이제 한 걸 박았었어요. 근데 이게 50년이 넘어서 50년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게 작년 그렇게 이제 또 했어요. 3년 됐어요. 근데 이제 10월
22일 날이 예, 2년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아직도 불편해요. 그거 하기 전에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봐봐요. 우리가 아픈 통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관절이라는, 내가 이제 엑스레이를 안 봐서 이제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오해. 인공관절 하면은 0이 된다고, 아픈 게.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수술하기 전에 엄청 아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공관절을 한 다음에 아이고 그래도 좀 살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공관절 하기 전에 적당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아픈 사람. 근데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당장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자고 하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많아요. 막 50대 됐고 막 이런데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서 내일 수술하자. 이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왜 더 아파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로 안 아팠으니까. 왜냐면 인공관절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만큼 아파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안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만큼 아팠던 사람은 이만큼이 좋아지니까 그래도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안 아팠던 사람들이 인공관절을 해버리면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거야. 이제 인공관절. 그래서 제가 인공관절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참다가 해라. 진짜 아프면. 그 시기가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60대의 초반에 만약에 인공관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파도. 왜냐면 이때 수술을 해버리게 되면 한 15년 정도 잘 쓸 경우에, 제가 진짜 잘 쓸 경우에요. 그러면 한 70대 후반 정도에 다시 해야 돼요. 인공관절을요. 잘 써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공관절의 적기는 빠르면 60대 후반이고요. 그리고 적절한 거는 70대 중반 정도까지는 버티다가 인공관절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무릎으로 살고 돌아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너무 이걸 쉽게 생각. 그리고 또 하나 오해. 뭐가 있냐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잘 보세요. 얘를 많이 쓰다가 망가지게 되면 인공관절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그것 전에도 여러 단계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을 하는데 이쪽이 많이 망가지질 않고 여기만 망가졌어. 그러면 인공관절을 보통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다리도 별로 없고,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 보통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리도 그런 대로 축도 괜찮고 안쪽만 망가지면요, 이렇게 반만 인공도 해요. 반만. 이렇게 반만.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분 인공도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다리도 있고 여기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는데 여기만 홀라당 달아져 있을 경우에는 구멍을 막 이렇게 내시경으로 뚫어가지고 여기를 줄기세포 같은 것도 심어요. 여러분들 뭐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것도 제가 무지 많이 합니다. 줄기세포도요. 그게 이제 그것도 옛날에 막 가격이 엄청 비싸가지고 막 저기 하는데 이제 막 골수 뽑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공 가기 전에도 보세요. 이게 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를 참 하는 게 뭐냐면, 인공관절은 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인공관절. 아니 뭐 부분 인공하기 하려면은 차라리 그냥 전체로 그냥 한꺼번에 갈아버리지 뭐하러 부분을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술이라는 거는 큰 수술보다 수술을 해야 된다면 작은 수술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내 거 관절을 인공으로 다 갈아버리는 것보다 내관절을 쓰는 게 나아요. 내관절을 쓰는 게. 그게 나중까지 이 무릎을 가지고 오래 쓰는 비결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줄기세포 하는 사진이고, 이게 줄기세포 하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인공관절이라고 했는데 50대에 무슨 인공관절 하냐? 50대에 만약에 이런 거를 했다면 이거는 이해가 되는 상황.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런 줄기세포 같은 걸 해가지고 살리는 거는 더 좋은 상황.
무조건 아픈데 그냥 약만 먹고 참는다. 그것도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면 뭔가를 손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면 주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시경으로 시술을 하든지 그렇게는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가 답은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내가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인공을 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법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주사 같은 거를 맞아가지고 요즘에 주사들도 좋은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주사들을 맞아가지고 조금 더 안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러면 수술이라는 걸 내가 만약에 해야 되면 언제 해야 되냐? 인공 같은 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7자는 보인 상황에서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80대 그러면 늦게 하면 좋다라고 했으니까 80대 좋지. 좋아요. 80대. 근데 문제는 이건 시기는 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곰곰이 잘 생각해. 한 80 정도 나이가 됐다. 그러면 이 무릎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어차피 내가 이 무릎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없다는 것이 의사하고 판별이 되면 그러면 80 정도가 되면 해버려야 돼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이를 먹기 전에는 하기는 해야 돼요. 인공관절은.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좀 더 미루는 게 맞다. 70대는 좀 더 미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70대 후반까지는요. 그러면 무릎을 조금 그러면 건강하게 쓰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파 죽겠어. 그럼 당연히 병원 가겠지. 아파 죽겠어. 병원 갈 거예요. 그럼 병원 가가지고 병원 엑스레이 딱 찍었어. 뭐라 그럽니까? 항상 물어봐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관절이 심하다.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뭐 붙었다. 혹은 관절기가 있다. 그러면 뭐랍니까? 그러면 뭐랍니까? 그 다음엔 답이 없어. 관절이 심하다. 뭐래요? 그러면은 주사를 뭐 맞았대. 그럼 주사를 맞았으면 어떤 주사를 맞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주사를 맞았대. 주사. 근데 약도 먹었겠죠? 진통 소염제. 그쵸? 주사를 맞았어. 그럼 무슨 주사를 맞습니까? 제일 많은 질문이 뭘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질문. 무슨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연고주사. 그나마 나아. 그나마 나은 병원. 무슨 주사 맞았어요? 그러면은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몰라요. 진짜 이게 주사를 무슨 주사 맞았냐고 물어봤을 때가 몰라요가 답이 진짜 80% 이상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의사가 무슨 주사가 알려주지를 않은 게 우리가 모르죠. 뭔 주사를 놔줘. 이 질문이 제일 많다고. 이 질문, 이 답이 제일 많아. 이 답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돈을 내고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알려준대. 안 알려줘. 무슨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더 답답한 거 있어요. 아니 돈을 내고 그럼 저 무슨 주사를 맞았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뭐 이런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러면 내 돈 내고 맞았는데. 언제 또 맞으러 오라고 그 소리만 하고. 그렇지. 한 달 후에 오세요. 일주일 후에 오세요. 봐봐요. 여기 주사를 맞았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맞았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번씩 맞았어요. 이거 있잖아. 이거 연골주사예요. 연골주사. 좋아요. 연골주사 좋습니다. 연골주사가 뭐냐? 기름칠 해주는 거예요. 기름칠. 미끄덩. 그 좋은데 이 연골주사는 한계가 뭐냐면 미끄덩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릎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아프고 무릎에 물이 차고 붓고 막 심하게 아픈 상태에서는 연골주사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얘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그래요. 이건 어떤 사람이 맞냐? 내가 너무 아픈 게 별로 없어. 심하지 않아. 근데 무릎이 망가지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연골주사를 맞으면 참 좋아요. 이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게 이제 보험도 된 게 있어요. 이제 파생된 게 뭐가 있냐면 콘주란 이런 주사 있어요. 콘주란. 지금은 이거 여기도 많이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여기 좀 나가면 포천의료원이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보험이 돼. 그래서 요것도 맞으면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게 연골주사의 약간 업그레이드. 정확히는 연골주사가 기름칠을 해주면 요거는 연골주사에다가 DNA를 조금 뻥 넣어놓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콜라겐도 있어요. 콜라겐 주사도 있어요. 콜라겐 주사도. 예, 콜라겐 주사.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름도 예, 카티졸. 카티졸이라고 그래. 카티졸. 예, 카티졸. 이런 것도요. 주사가 나오면 저희 병원 맨날 들고 와요. 처음부터. 제일 처음부터 들고 와요. 저희 병원. 왜냐면 제가 많이 하니까 제가 그런 거는. 근데 내가 연골 주사, 콘주란 뭐 이런 카티졸, 이런 콜라겐 이런 거는 너무 좋은 주사예요. 좋은 주사. 근데 문제는 내가 많이 아프면 별로 효과가 없어. 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병원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는데 뭐 계속 아파요. 뭐 이러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예. 5번 맞는 거는 5번 맞으시는 거는요. 연골 주사 중에서도 제일 하급 연골 주사예요. 연골 주사가 5번을 맞는 연골 주사가 있고 3번을 맞는 연골 주사가 있고 1번을 맞는 주사가 있어요.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주사예요. 그래서 1세대 주사를 지금 맞으시는 거고 3번 맞는 것도 있고 1번 맞는 것도 있어요. 대신 이런 것들은 도움은 되는데 많이 아플 때는 적용사항이 아니다. 그 두 번째, 많이 아플 때 그리고 이런 뭐 프롤로 주사 이런 것도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프롤로? 네. 그게 있어요? 예, 프롤로 주사. 똑똑하신 거지. 프롤로. 요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사거든요. 이 프롤로.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주사는 인대에 작용해요. 인대 강화 주사예요. 인대 강화 주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혹시 병원에 갔는데 프롤로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막 비용이 이게 비싸게 받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프롤로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관절염이 심한데 프롤로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 주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돈만 쓴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을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계속 아파. 그러면 가끔 가다가 아플 때마다 맞는 게 있어요.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 병원 갔는데 주사를 맞았는데 어머니들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병원 주사 맞는 거 아니야. 정형외과 가가지고 주사 맞으면 큰일 난다고. 뭐 거기 가서 막 안 돼. 한 번 맞으면 큰일 난다고. 그게 이 주사. 이거는 많이 안 맞으시는 게 좋아요. 병원 가서 선생님들한테 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주사기가 딱 보면 설명도 안 해줘. 선생님 이거 무슨 주사예요?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말도 안 해줘. 아까 어머니가 말하듯이 뭐 말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물어봐도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쓱 주사를 봤는데 만약에 주사약이 이렇게 하얗게 생겼다.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주사가 하얗게 생겼어. 그러면은 그거는 잘 맞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요 주사를 만약에 선생님한테 이거 뼈 주사예요? 예, 뼈 주사라고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말을 해주면 내가 아파 죽겠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죠. 근데 만약에 그 정도까지 아플 정도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몇 번 맞았는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나 뭐 이렇게 맞으면은 내가 너무너무 불편할 경우에는 맞아도 되는데 그렇게 너무 자주 맞지는 마셔라. 그래서 꼭 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서도 분명히 많이 놓을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많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뼈 주사는 되도록이면은 적게 맞아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주사 중에서 이제 뭘 맞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DNA 주사. 요런 것들은 맞아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DNA 주사 같은 것도 뭐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맞아보면 이거는 피를 많이 가도록 하고 이게 조직이 당뇨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상처 이렇게 나면은 안 낫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요거 주사를 이렇게 띡띡띡띡 놓으면은 되게 많이 좋아져요. 빨리 나아요. 그러니까 조직 재생이 좀 빨리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많이 좀 불편해. 근데 조금 좀 좋은 거를 맞고 싶어. 그러면 요런 거하고 요런 거를 저도 많이 써요. 그 연골 주사하고 DNA 주사도 많이 써요. 실제로 이제 김영재 선생님도 맨날 오셔가지고 요 연골 주사하고 DNA 주사 맞고 가시거든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좀 맞고 가세요. 이제 요런 주사를 놓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걸로도 안 되면 막 PRP라고 해서 피 뽑아가지고 맞고 이런 건 못 들어보셨어요. 이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이 많이 주사를 놓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약을 먹었어요. 처음에 무릎이 아파요. 그럼 병원 갔어요. 약을 먹어요. 당연히 약을 먹죠. 진통소염제. 그쵸? 소염제도 제일 독한 걸 먹어요 나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약을 만약에 이렇게 요만한 A라는 약을 먹었는데 이 약으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냐면 더 센 거 주세요. 더 센 거 주세요. 더 센 거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센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내가 썼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진통소염제 제가 저는 진통소염제가 저희 병원에 한 개밖에 없어요. 종류가 거의 한 개. 제가 가지고 가는 약. 그러니까 약에다가 제가 스테로이드를 막 집어넣고 막 이런 선생님 있어요. 염증 줄이려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써요. 왜냐면 내가 내 집에 가져가는 약을 저는 쓰거든요. 아니 막 생각해봐. 내가 먹기 싫은 약을 환자한테 준다고 말이 안 돼.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이라는 거는 A라는 약이랑 B라는 약이 별 차이가 없어. 환자들이 갖고 와서 그래요. 좋은 약으로 지어줘요. 좋은 약으로. 좋은 약이 있어. 똑같이. 진통소염제는 A나 B나 똑같아. A나 B나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라는 약을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톡한 걸로 막 올릴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주사 같은 거를 추가하는 게 맞아요. 이해 가세요? 근데 주사도 많이 맞아보고 그랬는데 예.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A라는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주사를 추가를 했어요. 주사를 추가한다는 의미는 이제 약은 전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약이. 그렇죠. 근데 이제 주사라는 거는 국소적으로 들어간다고. 여기 국소적으로. 딱 그 안에만. 그러니까 요 주사를 이제 이 주사를 어떻게 놓느냐는 거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이제 스킬이 될 것 같고 그 주사를 뭐 이런 주사 저는 막 주사를 막 한 5-6개를 막 섞어서 놔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를 막 이렇게 놔가지고 좋게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해주고 또 하나 찜질을 같이 해준다. 찜질을 같이 해주는데 만약에 요 찜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엊그저께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더니 뭐를 확 하더니 갑자기 무릎이 땡땡 붓고 막 아파가지고 막 급속도로 막 갑자기 아파. 이럴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는 거고 냉찜질. 그리고 그냥 맨날 아파. 맨날 아파. 그냥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프고 뭐 맨날 뭐 뻑적지고 그런 거는 그냥 온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찜질할 때 있잖아요. 파스 붙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급속도로 아파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그럴 경우에는 뭔가 이벤트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자고서 갑자기 딱 일어났더니 갑자기 무릎이 땡땡 붓고 그럼 말이 되냐고. 아니야. 갑자기 뭔가 아플 때는 내가 뭐 무리를 했거나 뭔가 삐끄덕했거나 뭔가 이벤트가 있어요. 그럴 때는 냉을 하는 거예요. 냉. 고통은 많이 붓기도 해요. 원래 내가 부었는데요. 더 부었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는 냉이고 그냥 내가 평상시에 그냥 맨날 이런데 뻑적지근 막 뻑적지근 손다리 막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뻑뻑 다 그럴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이 그냥 뻑뻑뻑뻑뻑 해가지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조금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져요. 다 그러죠. 그 온찜질 하시는 거예요. 그 온찜질. 아침, 점심, 저녁에 손 뻑뻑하고 뭐 발바닥 어디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뜨끈뜨끈한 물 있죠. 거기다 손을 이렇게 뜩 담궈가지고 10분 정도만 담그고 있어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있으면 식을걸? 그러면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또 담그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촛농이 있는데 촛농 그거 하면 안 돼요? 촛농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 촛농 있는 사람 있을 텐데. 파라핀 있어요? 안 하죠? 그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촛농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촛농이 있는 사람 중에 촛농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사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하지. 아니 우리 이거 있잖아요. 전과 있잖아요. 동화전과를 샀어. 그 뿌듯하지. 내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지. 근데 이거는 내 머릿속에 없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야. 촛농도. 그래서 촛농이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1,000원짜리 그 저기 뭐야 세수대 사가지고 아침마다 변 한 번씩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물을 뜨끈뜨끈하게 떠가지고 뜨거 전 단계로 물을 딱 담은 다음에 손 담그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거를 정말 거짓말하고 2주만 해보세요. 2주만. 그리고 저녁에도 한 번씩 하시고 그러면 아침에 뻑적지근한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훨씬. 발바닥 아프고 손가락 아픈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뜨끈뜨끈한 물에 손 담그고 발 담그는 것만 해도 되게 해결이 많이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났는데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윤재웅 손가락, 윤재웅 발가락 쳐보세요. 그러면 나와. 또 막 병들이 막 또 여러 가지가 나와. 뭐 예를 들면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본 거 있잖아요. 막 방아쇠수지, 무슨 뭐 터널 증후군, 무슨 뭐 족저근막염, 뭐 이런 것들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찜질은 내가 평상시에 그냥 뻑적지근하고 이런데 막 아프고 막 이렇게 일하고는 아우 쑤셔 막 이런데 막 아우 쑤 이럴 때는 온찜질하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제가 옛날에 유튜브 찍느라고 그 고추 씻는 것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고추 씻는 건데 더럽게 아프더라고 허리가. 근데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이제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여기다가 아이고야 냉찜질 아니라고 따뜻한 찜질 하라고요. 그러니까 냉찜질하고 온찜질을 내가 언제 해야 되느냐만 알아도 여기서 앉은 값어치는 할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해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당연히 온찜질이죠. 온찜질. 온찜질도 안 하고 냉찜질도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붓기가 없잖아요. 이게 붓기가. 붓지도 않아요. 그렇지 안 보여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온찜질을 하세요. 온찜질을 뜨끈뜨끈한 걸로 하시고 그리고 이게 보면 요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고 이제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근력 운동 하나예요. 근력 운동. 맨날 하면 근력 운동 하라고 그러는데 근력 운동 무슨 근력 운동 이거 왜 하라고 그러냐면 근력 운동 이거 왜 하라고 그러냐면 이게 무릎 주위에 근육이 강해야 무릎이 하중이 덜 가요. 인공관절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오래 쓰려면 얘한테 괴롭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무릎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걸 하는 게 참 좋은데 이런 거 한다고요. 이거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자세를 잡아볼게요. 어머니 무릎 운동하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죠. 이거 좋아요.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동작 중에 여기를 무리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집에서 TV는 보실 거 아니에요. TV. 네? TV를 안 볼 정도로 바쁘게 사시지 않을 거 아니야. TV를 보시면서 소파 같은 데 이렇게 앉아있죠. 의자나 이렇게 앉아있죠. 이렇게 딱 TV를 이렇게 보시는 분 없죠. TV는 대부분 다 이렇게 봐야 제맛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TV를 그쵸? 그냥 꼬꼬수 앉아서 아유 이렇게 봐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보다가 이 다리를 그대로 들어서 여기를 수평이 되게 해요. 수평 이게 땅바닥하고 수평이 되게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려. 딱 요렇게 하고 굳이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만 들고선 가만히 있어 보면 여기 힘 무지하게 들어갈걸요? 그쵸 힘 들어가죠. 이게 여기까지만 들면 힘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여기를 올려가지고 딱 한 6초만 있으면 여기 힘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쵸? 6초씩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TV 보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6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운동이 안 돼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여기다가요 한 500 1kg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묶어요. 묶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주위에 근육이 많아져요. 그러면 TV에서 맨날 나오는 뭐 근육 운동해라 뭐하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약속까지 다 수술했어요. 어머니도 해야 돼요. 어머니도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인공관절을 한 사람들이 이거를 오래오래 쓰려면
여기에 있는 근육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째요. 잘 째셨어. 잘 째셨네. 예, 그렇게 이쁘게. 아니 가끔가다 이래. 아니 인공관절을 했는데 잘 됐대. 보통 다 그래요. 인공관절을 했는데 잘 됐는데 왜 어떻게 잘 된지 알아요? 그러면은 이쁘게 쨌대. 일자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어깨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친 적이 있어요. 여름 축제 끝나고 나서 계속 아픈데 네. 따로 어디 병원을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서 여기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이거밖에 안 먹으니까 좀 더 돼야 되는데 충돌증이 왔고 염증이 생겨 있고 그거에 따라서 2차적으로 지금 50견까지 같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첫 번째 1단계는 내가 이제 조금 굳어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조금 드나큰 단계가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걸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더 풀어가지고 좀 원래대로 다시 좀 더 팔 올라가게 만드는 거. 그렇게 좀 훨씬 더 좋아지죠.